세 번째. 자, 이렇게 우리가 12운성의 사이클을 돌아가는데 끊어졌다가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없어졌다가 정자랑자의 임신이 돼서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자라가지고 이렇게 장생,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양은 엄마하고 분리, 그러니까 모태 분리라는 거죠. 모태 분리라고 하는 그런 양은 갖고 있어요. 특성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그래서 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수성가, 엄마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커야 되는 입장이라 그런 걸 준비해. 자수성가에 아주 대가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에서 여기서 하나씩 힌트를 하나 뭔가 아이콘을 여기를 꼭 한번 암기를 하세요. 양을 가지고 있는 일주는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뭐 양을 갖고 있다. 뭐 연월 일시에 그러면은 상속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엄마 부모로부터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어떻든 위에서부터 상속성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내가 막내라도 상속성이 내가 양을 갖고 있으면 오는 거야. 하늘의 그런 기운을 받은 사람이라 그래. 그래서 양을 갖고 있다 그러면 상속성 이렇게. 그러면 오늘 장생성을 하는데 미리 얘기한다면은 장생은 사람이 태어난 거야. 태어난 거. 사람이 태어났으면은 축하를 받고 그 아이 난 집에 그냥 안 와. 미역이라도 사갖고 오든지 봉투를 사갖고 와. 그래서 이 장생은 후원성을 내포되어 있어. 그래서 지금부터 이 나가는 거는 사실 일주든 어디 연월일치 있는 입장에서 다 좋아. 그 대신 일주를 만약에 장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런 얘기를 나오는 것이 어떤 기운이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올라가는 기운이야. 여기에서는 내려가는 기운이기는 올라가는 기운인데 이러한 기운을 내가 일지를 갖다 해서 나쁜 게 아니라고. 기운이 내려가서 이렇게 쉽게면은 새부터 내려가는데 새병사며 절태양 이러한 이 구간은 기운 이 자체가 약해서 문제가 된다는 거지 나쁘다는 것이 아니야. 이거는 높다고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니고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야. 강하면 내려올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고 기운이 약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자체에 장점이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12운성 이 자체는 뭐가 있어서 좋고 이거 나쁘다가 아니라 기운을 본다고 했죠. 아까 기운이 새와 왕 강하느냐 약하느냐 보는 거야. 여기에 그것까지는 기운이 강하고 여기까지는 기운이 약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을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싶다. 이 구간에 내가 걸려 있을 때는 기운이 약하니까 재물에 손해를 볼 수 있고 잘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돈을 못 번다 뭐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돈을 만약에 번다 하면은 강하니까 돈을 벌 수가 있지. 여기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힘이 여기는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벌기가 조금 까다롭고 여기는 힘이 세니까 돈 벌기가 좀 쉽고 돈을 좀 더 잘 벌 수 있다 그런 의미라고. 그래서 새와 왕, 쇠는 세월세자를 쓴다고요. 이 세월세자를 쓰다 보니까 기운이 빠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빠질 때는 투자 같은 걸 하지 말라 그런 얘기지. 그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생은 태어나 엄마 뱃속에서 이제는 태어나서 장생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후원성.
후원성이 있다. 이거를 꼭 알고 계셔요. 그리고 이 장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생겼어요. 되게 장생 갖고 있는 사람이 잘생겼어요. 그렇게 하고 내 지지에 장생을 갖고 있으면은 그만큼 뭔가에 후원이 들어오고 뭔가 천우신조도 이 사람도 갖고 있는 거지. 후원을 뭔가 자꾸 해주는 거야. 어려운 사람도 자꾸 극복해 주는 거야.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한번 일주 한번 봅시다. 일단은 일주를 한번 봅시다. 장생의 일주는 갑을 한번 찾아본다면은 갑을 찾아보면은 인이라고 있겠죠? 여기 생. 그러니까 갑인, 갑해는 없죠. 없잖아요. 그죠? 없으니까 우리가 없고, 을은 사가 생을 해야 되는 거야. 사가 반대되니까. 을사는 을오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없는 거야. 병으로 한번 갑시다. 병에서 생을 잡는다면은 인이야. 전개적으로. 그러니까 병인은 있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찾아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이렇게 써드릴게요. 병인 일주. 라고 병인 있으면은 무인도 똑같아요. 무인. 그리고 다음에 정은 정유 일주가 생이에요. 그러면은 기유 일주도 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장생일지예요. 장생일지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일주도 장생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계묘일주도 장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6개가 생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생으로 들어가면은 또 한번 12신사를 뽑아 봅시다. 생이 들어가는 이 병인 일주는 장생이면서 편인을 갖고 있죠. 편인의 십성으로서 장생지를 깔고 있으면서 12신사는 뭐예요? 바로 튀어나오죠. 그죠? 뭐예요? 지살, 생지장. 그거냐는 아는 사람들은 지금 서금목, 봐, 우리 회장님도 이거 이거 외우셨죠? 지살. 그러니까 내 이 병인 일주는 장생이면서 지살이에요. 앞으로 이제는 이 지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지살은 역마살하고 아주 흡사해요. 그러니까 이 병인 일주는 이런 거를 딱 보고 편인 공부를, 이 사람은 공부잖아. 공부를 하면서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병인 일주는 공부의 삼신, 공부의 삼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편인이라는 걸 갖고 있을 때는. 그러면은 이 공부의 삼신을 공부한 사람들은 또 빨리빨리 이제 잡아내야 되는 거야. 병인 일주는 왜 공부의 삼신이 될까? 공부의 삼신은 학당 귀인, 문곡 귀인, 문창 귀인, 이렇게 이 세 귀인을 공부의 삼신이라 한다고. 그래서 내 일주에 이러한 학당 귀인, 문곡 귀인, 문창 귀인이 있으면은 공부 일단은 잘하는 거야. 공부를 할 사람이야. 공부로 출세를 할 수 있는 기본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되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선생님, 공부의 삼신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 공부 하나도 안 해서 지금 구두 닦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사람이라는 게 역으로 막 그렇게 하잖아. 이러한 공부의 삼신 별을 가지고 태어났는데도 못하는 거는 환경. 엄마 아버지가 내가 이걸 갖고 나왔는데 환경이 엄마 아버지가 맨날 싸우고 집안에서 맨날 퉁탕거리고 공부가 안 돼.
그럼 엄마 아버지가 이혼해서 막 풍지박살 나서 나는 막 고아원으로 갖다 놓고 막 쉽게 하면은 그러한 환경에 사주팔자로 태어나면서 내가 이거 갖고 있으면은 힘들어. 근데 이 아이가 그 시절을 못했지만은 나중에는 나이 먹고 회사 들어가서 저녁 때 야간 대학으로 다니고 뭔가를 해서 이 공부의 신을 결코 늙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고 죽어요. 공부한다니까요. 나이 먹어서 뭐 공부하고 있어요? 이런 철학 공부한다. 이 젊었을 때 원래 이걸 해서 나가야 되는데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의 팔자의 전성이 딱 못 박혀 있는 그러한 그 구조라 항상 갖고 있어. 그러나 정신이 없지. 환경이 맨날 그냥 어려워서. 근데 나이 먹고 언젠가는 이것이 땡기는 거야. 공부가 땡기는 거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어릴 때 내 아이가 이런 걸 가지고 있다 하면은 공부의 삼신이야.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그래도 조금 시간은 없어도 이거를 그래도 한 번씩 짚고 넘어가지면은 될 거예요. 이 학당기는 이 뭐라 할까? 지금 장생을 갖고 있죠. 자, 병인은 일지가 장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학당귀인을 삼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무조건. 장생을 깔고 있는 사람은 깔고 있어. 그런데 이 편인을 이 십성의 편인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문곡귀인까지 갖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뭘 갖고 있어? 편인도 갖고 있고 장생지잖아. 그러니까 학당귀인, 문곡귀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병인 일주는 공부를 해서 출세를 할 사람이라고. 공부의 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부의 신, 이렇게 장생인, 학당귀인과 문곡귀인을. 그러면은 나는 공부를 하는 거는 못했는데요. 그거는 환경 때문에 못했고 사주에서 이 학당귀인, 문곡귀인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인이 공망을 맞았다든가, 공망이라는 게 또 있어. 그러니까 사주를 봐야 돼. 그러나 그거를 피해간다면은 이거는 거의 인생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야. 이게 못했다면은 이 사주에 뭔가 뒤틀려 있는 입장이야. 그걸 잡아내야지. 예. 근데 이 학생은 이거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내 부모님이 내 자식이 이런 걸 갖고 있다. 병인일주를 갖고 있어. 그러면은 이 사주 공부를 안 하는 부모님은 모르지. 근데 알았으면은 우리 딸이 학당귀인, 문곡귀인을 가지고 있는 병인일주를 갖고 있네. 너는 공부의 삼신을 별을 2개나 갖고 있구나. 그래, 내가 공부시키기만 하고서 공부의 환경을 만들어서 야를 계속 지원해서 복도 도와주고 공부할 수 있게끔 환경을 해줘서 이렇게 다독거려서 야를 갈 수 있게끔 해주면은 야가 별의 공부 삼신을 쭉 갈 수가 있어. 엄마 탓이 아니라 환경 탓이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장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일주들은 일단은 학당귀인은 갖고 있는 거야. 공부의 삼신을 하나 갖고 있는 거야. 전부 다. 이걸 알고 계세요. 자기 일주들이 이렇게 있다든가 있으면 한번 찾아봐요. 거의 맞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장생은 이렇게 좀 해서 끝내봅시다. 다음에는 목욕. 생인데 목욕이죠. 목욕은 자, 내가 태어났으니까 이제 아이가 금줄 tet줄 끊어가지고 나와서 이제는 나왔어.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엄마 뱃속에 떨려져 그렇게 나왔으니까 일단은 목욕을 해야 돼. 목욕 씻어야 돼. 씻어야 돼. 씻어야 돼. 그러면은 이 목욕은
씻는다야, 씻는다. 씻는다. 한 번 씻질 않아. 항상 매일 씻고, 또 평생 씻고. 그래서 반복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이 목욕은. 그러다 보니까 씻고 계속 씻으니까 어떻게 돼? 이뻐. 이쁘니까 이 목욕은 도화기가 있어. 도화기가 이쁘단 말이야. 그런데 12운성의 이 목욕의 도화는 나체도화라고 이름을 붙였어. 도화도 나체도화야. 그래서 이 목욕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러한 뜻을 갖고 있어. 그러면 일주가 뭔가 한번 보자고. 일주가. 일주가 목욕 일주를 한번 보자고. 갑자, 을사, 경호, 신해. 이게 4개. 4개 일주가 이렇게 목욕을 깔고 있는 일주들이야. 갑자 일주도 도학기, 을사도 도학기, 경우도 도학기, 신해도 도학기. 그만큼 예술성과 기와 그러한 것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요. 나쁜 쪽으로 이거를 발달시키면은 빨간 불의 밤. 그래서 이 도화도 여기서 나오는 거 한번 봅시다. 자오 묘 유 도화가 있죠. 그죠? 일반 도화죠. 이게 자오묘가 일반 도화라고 그래. 이런 자오묘는 일반 도화를 이거는 갖고 있는 게 인신사에도 우리가 역마를 보고 진술충미술자에서도 화기를 보듯이 자오묘도 도화인데 이러한 12운성의 목욕에 걸린 도화는 특별히 나체도화라고 하더라 이거야. 더 이쁘고 더 재주가 많더라 이거야. 그런데 우리가 도화에서 이 도화는 밤도화, 야도화라고 그러지. 이렇게 말을 붙여요. 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밤에 아름다워. 밤에 활기를 쳐. 여러분들 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 남자고 여자고 밤 싫어하는 사람 없어. 날밤새도 좋고 라이트 가서 밤에 어두운 데 가서 잘 놀아. 이 밤도화라는 거 이게 밤도화. 도화기가. 오도화는 반짝도화라고 그래. 반짝도화. 이렇게 보면은 오를 갖고 있으면은 괜찮아. 근데 오래 보면은 질려. 그래서 이러한 도화는 어디 가서 전체 건중 속에서 빛을 낼 수 있고 바로 그 사람의 성격 그러한 그 도화기를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장점을 갖고 있어.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사기해야 돼. 이 묘는 볼매도화라고 그래. 볼매도화. 볼매도화라는 건 뭐냐면은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도화야. 묘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 남자도 도화기가 있다고 하는 건데 보통 여자로 많이 비유를 하죠. 근데 여자가 남자한테 이쁘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 근데 보면 볼수록 남자도 매력 있는데 특히 여자들이 묘를 갖고 있으면은 보면 볼수록 진짜 매력적이에요. 그렇게 타고났어요. 유도화는 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몸도화라고 그래. 몸도화. 몸으로 대시하는 도화야. 상상 외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몸도화. 그 대신 춤, 댄스, 몸도화 이렇게 또 연결시켜 주란 말이야. 다른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일반 도화보다 유도화가 조금 그런 게 좀 강해. 몸으로 때우는 그런. 그런데 그 몸도화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춤이라든가 댄스, 자기가 보여지는 그러한 것에 이런 것이 특성을 갖고 있어. 이것도 여러분들 가지고서 공부를 해서 좀 갖고 있으면은 통변하는데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목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조금 더 한다면은 남녀 모두 잔소리가 심하다. 이거 갑자, 을사, 경호, 신에 갖고 있는 여자들, 남자들도 마찬가지야. 잔소리가 심해. 예. 이게 특성이에요. 이 사람이 갖고 있을 때. 그러니까 잔소리가 심하면은 우리가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내 남편이, 내 부인이 이렇다 그러면은 이 천상의 이 하늘에 내려오는 그 뭐라 할까 팔자가 잔소리가 좀 심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조금 해주면은 조금 서로 부부간에 조금 뭔가 완화가 되잖아. 이해를 해주면은. 그래서 이 공부가 좋은 거예요. 이게 잔소리꾼이 돼버려. 이게 그렇게 된다고. 인정이 많다. 인정이 이 나체에 대한 인정이 많고 그리고 변덕이 심하다. 잘 삐진다. 삐친다 그러죠. 삐진다. 잘 삐져. 서울에서 잘 털어져. 근데 이 사람들은 금방 풀어져. 저는 이거를 자신 있게 얘기해요. 내 주위에 이런 거를 내가 봐서 임상시험을 많이 해봤어. 근데 잘 맞아. 여기에 다 들어가. 여러분들이 혹시 갖고 있으면은 말을 못해도 이게 분명히 있다고. 그리고 하나 더 야당성 기질이 있어. 남들은 전부 다 이해하는데 아니요 해가지고 꼭 손들고 반박해. 그런 기질을 갖고 있다니까. 있어. 심해요. 안 할 뿐이지 하고 싶어서 뭔가 막 근질근질 할 때가 있어. 자, 요런 특성만 가지고도 통변하는데 많이 이롭습니다. 일일이 이제 일주를 같은 건데 나중에 특강이라네. 여러분들이 해서 이제 어떤 일반 그런 뭐 연구원이라든지 어디서 또 일주를 공부하고 더 깊이 막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또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전문으로서 키우는 그런 입장에서 하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내 사주 보기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차원이라 시간이 가면은 폭이 넓어지니까 다 볼 수 있는데 짧은 시간에서는 그렇게 시간이 주어 있질 않아서 일일이 다 일주를 전부 다 이렇게 분해를 못 시켜드려요. 다음에는 여기니까 관대네. 관대. 사모관대. 비단 옷 입고 혁띠 차고 말 타고 이렇게 금이화야 하는 거지. 이제 과거급제한 입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대 약관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번에 공자 말씀에 나왔었죠. 20대 정도에 되는 것을 관대라고 한다고. 그래서 뭐 질풍노도라고도 많이 해요. 아주 조금 싸가지 없다고 하면 좀 너무하고 잘난 체를 잘해요. 왜? 가거급제 해서 보니까 좀 우울감 있잖아. 어깨 뽕 들어가잖아. 그래서 잘난 체를 잘해. 관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일단은 요 특성을 조금 더 하기 전에 일주를 한번 보자고. 일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잘난 척을 잘하나? 병진, 무진, 정미, 기미, 임술, 개축. 이렇게 이 6개 일주가 관대지를 갖고 있어요. 관대지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는 여기서 12신살 또 찾아보죠. 12신살. 이 관대지를 갖고 있는 이 병진 일주는 12신살이 뭐요? 그렇지. 대월월, 개월월 짓는다. 월살.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바로 찾는 거야. 십성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눈 감고 하잖아.
눈 감고 하면 안 되지. 보이니까. 화생토니까 뭐 식신인 얘기죠? 식신. 식신. 이 식신은 사식신과 상관은 뭐를 극해요? 관을 극한다고. 그럼 이게 여자 일주 같은 경우는 남편을 극하는 거야. 그래서 대개 관대를 입고 이렇게 월살을 갖고 있는 병진 일주는 자식을 낳고 이 남편을 밀어내는 성향을 갖고 있어. 이거를 득자 부별 일주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해. 일지에 식신과 상관을 가지고 있는 일주들은 이러한 성향이 많아요. 많다고. 남자는 아니지. 여자가. 그만큼 잘난 체도 하고 힘도 있고 이렇게 한다고. 이 월살이라는 것은 나중에 12살에서 또 표현을 하겠지만은 달밤에 어떤 건 컴한 속에서 비단옷 입고 이렇게 걸어가. 누가 알아주어? 안 알아주지. 월살이 그래. 하늘 보고 달 보고 걷는 격이요. 좀 애롭지? 고독할 수도 있고, 그지? 달밤에 혹시 걸어본 사람이 있어? 엄마 아버지한테 혼나서. 남자들은 잘못해서 마누라한테 쫓겨나면 달밤에 이렇게 걸어본 사람 있나? 이러한 월살이라는 얘기를 나중에 또 12신살 때 조금 더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도 다 진술중비를 깔고 있어. 관대. 그래서 말이 길어지겠네. 다 일주를 하려면은. 자, 특성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렇게 일주를 갖고 있고, 이거 보는 거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병진이 있다 그러면은 병진이 왜 병진이 있냐? 이 병은 이 화의 여름의 병이란 말이에요. 병이기 때문에 병진은 이 봄의 마지막에 이거라고. 진. 그러니까 이 병정 무기는 인부터 생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욕대 진이 관대에 걸려 있어. 그래서 병진은 관대에 걸려서 관대라고 한다고. 그래서 전부 다 보면은 이렇게 다 저거를 이 일주를 찾기 위해서는 저걸 가지고 머릿속에서 다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자, 관대를 갖고 있으면은 질풍노도라고 해서 아주 앞만 보고 정말 뭐 요새 사춘기라고 하나 주기 중3 요새는 중2 정도 되는 그런 나이에 이러한 그 좀 뭔가 비교를 많이 해요. 그 정도로 힘이 좀 있는데 얼마나 과거급제했으니까 뽕이 들어갔겠습니까? 아주 그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한번 알아야 되는 거는 관대는 옷을 의미한다. 사모한테 옷을 해야 돼. 근데 이러한 옷이 아니라 옷을 두 가지로 첫째 유니폼으로 유니폼이라는 옷을 생각하고 또 두 번째는 상 이거를 보통 수의라고 하죠. 수의옷. 상당했을 때 입는 옷.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봐요. 이게 이제는 이 관대를 갖고 있으면은 이러한 물품을 가지고 우리가 통변을 들어가는데 이 관대를 가져서 내 일주가 이게 전부 다 관대잖아. 이 일주는 유니폼을 입는 직업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 유니폼을 입는 직업은 유니폼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경찰 같은 것도 유니폼이죠. 뭐 승무원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유니폼을 가지고 입는 그 현상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알아주는 거고, 단체에서도 유니폼을 입는 것은 의사 같은 것도 가운 유니폼 딱 있죠, 흰 거 해서 그런 식으로 이 유니폼을 입는 이 관대에서 길 한쪽으로 옷을 유니폼을 의미를 해요. 근데 이 옷을 관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수의, 흉을 의미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병진 일단은 한번 볼까요? 병진은 이 안에 뭐 들어있나 좀 봐봐요. 을, 개, 무가 들어가 있죠. 그죠? 네. 그러면은, 식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대를 갖고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상당히, 여자 같은 경우도 남자 같은 입장에서 내 자식이 관대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유니폼을 갖고 있는 내 자식이라 한다 하면은 내 자식이 분명히 유니폼을 입고 있는 자식이죠. 그래도 현달한 자식으로 볼 수가 있지. 이거는 길로 보니까 분명히 유니폼은 좋은 쪽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수의, 즉 환자복도 유니폼이죠. 환자복도 똑같잖아. 사람이. 근데 이쪽으로 수의의 이쪽 환자복은 이쪽의 흉으로 본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옷을 본다 하더라도 이 옷을 보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 참, 목생화 하면은 그래요. 네, 한번 봅시다. 그래도 한번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 정인을 엄마를 깔고 들어와 있고, 관대 속에, 또 걔는 정관을 깔고 들어와 있고, 식신을 깔고 들어 있어. 자, 그러면은 정관을 깔고 있는 입장에서는 여자로 보자고요. 여자로 본다면, 자, 봅시다. 내 지장간에, 이거는 남편이죠. 이게 남편이에요, 남편. 내 남편이 관대 속에서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 남편은 관대를 갖고 있는 유니폼을 입은 남편을 의미해요. 이거 봐요. 그러면은 이 남편이, 이 병진을 갖고 있는 여성의 일주는 내 남편이 훌륭한, 그러니까 뭔가 유니폼을 입을 수 있는 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내 자식도 유니폼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는 거는 어떻게 보느냐? 묘지를 깔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정축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내 자식이 아니면 내 남편이 관대를 가지고 들어와 있으면은, 묘지 속에 관대 옷을 갖고 있는 거는 무슨 옷 같아? 그렇지. 그래서 다이, 이렇게 나는 보는 거예요. 보는데, 자, 이걸 조금 묘할 때 조금 더 들어가야겠구나. 처성인묘, 부성인묘를 지금 설명하려면은 묘로 할 때 좀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좀 나중에 해주고, 자, 이 관대를 가지고 있는 일주는 옷을 유니폼과 수의, 입은 환자복으로 갖고 있을 때는 이 지지에 따라서 이게 나중에 보면은 이게 궁이라고 그래요. 궁. 나중에 이제는 일주를 배우면은 관대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거든. 관대궁에 남편이 이렇게 정관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묘지에는 묘궁에 이런 관대지를 가지고 있어. 그럴 때는 이거는 불길한 입장이야. 불길한 입장. 그래서 관대해질 때는 옷을 두 가지로 좀 봐달라. 그러한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 특징은 거의 그냥 지금 얘기하느라고 다 끝난 얘기 했는데, 자, 이 관대를 가지고 있는 일주들은 나랏밥, 즉, 과거급제를 했으니까 공직 계통에서도 근무해도 성공을 합니다. 그 대신 이 관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장사, 사업, 보다 체크해 주세요. 장사, 사업은 안 된다.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지 말라 이거예요. 실패 확률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잘났고 뭔가를 해서 자기도 돈 번다고 한다고 하지만은 안 된다. 이렇게 못을 좀 박아 놓으십시오. 자, 다음에 이렇게 정도로 좀 해주고 특징만 지금 해서 감명할 때 아주 중요한 것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걸록인가? 일단 걸록? 관대했으니까 걸록. 걸록은 이것이 이제는 공직자 계통에 성공하는 사주예요. 걸록이. 일단 걸록일주 한번 봅시다. 걸록일주. 일단 걸록일주를 봅시다. 가빈이 걸록일주예요. 가빈, 을묘, 경신, 신유. 요 네 개 일주가 갖고 있네요. 네가 이렇게 있는데 지지에 걸록이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있겠죠. 연지에 걸록이 있을 수도 있고, 월지에 걸록이 앉을 수도 있고, 일지에 걸록이 앉을 수 있고, 시지에 걸록이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전부 다 걸록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평진전에서 여러분들 조금 업그레이드 좀 시켜드릴게요. 어디 가서 공부를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세요. 이 걸록을, 이 지지에, 그러니까 연지에 앉아 있을 때는 이 이 걸록을 세록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록이라는 것은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녹지야. 그래서 이렇게 세록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읽어주면은 이게 자판제 원문에서 나오는 이 록이에요. 뜻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요거는 전록이라고 그래요. 전록. 내가 월지에 부모 형제 입장에서 받은 거, 그러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록이라고 하고, 이 일주가 전록이네. 전록. 내가 뿌리를 갖고 있는 거니까 전록. 이것이 걸록. 이거는 그러니까 걸록은 월지에 있을 때만 걸록이라고 명칭을 붙여줘요. 그리고 시지에 있을 때는 귀록. 이렇게. 자, 이런 거 좀 처음 들어볼 거예요. 근데, 요렇게까지 정도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걸록은 시지에 있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여러분 요거 꼭 알고 계세요. 시록, 전록, 권록, 세록 이 정도는 오늘 걸록까지 뿌리면 되겠구나. 다음 주에 해서 이거 하고서 12세 들어가자. 그래서 걸록을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알고, 이 기록은 자식궁에 들어있죠. 이게 말년까지 귀한 록지를 가지고 해먹는 거예요. 쉽게 하면은 늙을 때까지 명예가 갖고 있는, 이걸 제일 쳐준다. 임상실험을 다 해봐야 되는데 일반 고서에서 이 시지에 있는 이 기록이 제일 우선이다, 제일 귀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걸록이라는 글씨가 다 걸록이 아니라 걸록만큼은 이렇게 이름이 있다. 이것만 좀 알아주시고, 자, 이 걸록은 5분 10분 동안에 이 걸록은 간여지동이라는, 간여지동,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금. 그래서 간여지동 일조를 가끔 내가 많이 해주고 많은 것을 설명을 했을 때, 간여지동이라는 그 여자든 남자든 사회에서 존경받고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집에만 들어오면은 배우자를 배타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배우자 배타 간여지동은 요것만 조심 좀 하라. 절대로 집에 가서 나는 모르고 상대방은 힘들어 하는데 본인은 잘 몰라. 이 공부를 함으로써 나오는 게요. 왜? 천간지지의 한 통이기 때문에 나거든. 배우자도 필요 없어. 나만 똘똘 뭉쳐 있어서 이 일지에 다 갖고 있어. 거기다가 걸록. 여기에 이제 제왕 좀 있으면 올라. 힘이 얼마나 세요. 이러한 갖고 있는 이 똑같은 간여지동도 틀려요. 간여지동도 똑같이 이렇게 록을 갖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요 네 일주가 힘이 강하다고. 왕도 강하지만 사실 더 무서운 것이 걸록이에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역해가지고 몰아낼 수가 있잖아요. 왕은 여기서부터 그냥 내려가야 되는 입장이고 야는 올라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걸록도 무섭다고. 이게 간여지동 일주의 특징을 갖고 있는 이 걸록이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걸록은 고집과 아집이 굉장히 강하더라 이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기필코 하는 사람들이고, 특징이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예전에는 이 록을 걸로, 이 녹박 먹는 그러한 걸로 하다 보니까 공직자 같은 게 많았어요. 예전에는 공직자, 가급적 공직자 들어가면 최고잖아요. 근데 지금도 들어가면 좋죠. 연금 나중에 고생해더라도 봉급은 좀 적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얼마 받는지는 모르는데 일반 직장인보다는 좀 적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공직자들이. 근데 그 고생하고 나면은 또 보상도 받고 또 남들이 우러러 보잖아요.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존경받고. 그리고 저는 소비성을 모르겠는데 잘 쓰는지 못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소비성이 강하대요. 소비성이. 이 간여지동 요 지금 걸록이 있는 사람들이, 요게 네 사람이 소비성이 강하대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이 말년에 좀 행복해지려면은 저축을 해라, 이렇게 아주 내려오고 있어요. 그곳에.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거는 내가 간여지동일 줄 아니다 보니까. 근데 혹시 이 네 사람이 걸려 있으면은 요는 거를 좀 조심해서
저축을 꼭 해놔요. 저축을. 말년에 고생한다는 얘기야. 저축이 없으면은. 그래서 이렇게 좀 특이사항을 한번 적어봤네요. 그래서 고소해서 을묘 같은 입장에서는 첩고를 못 본다는 그러한 이 을묘를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좋은 뜻은 아니라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을묘가 그 정도로 이렇게 좀 강하대요. 을묘가. 그만큼 그리고 이러한 일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부 간에 생리사별을 많이 한대요. 생리사별.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지. 이 일주의 배우자들이. 그러면은 힘들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거 뭐 그래서 별거 주말 부부 뭐 기러기 부부도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해서 그 어려운 그 문제가 있는 그 운일 때는 좀 떨어져서 좀 살아서 이렇게 개운을 좀 했으면 한다 그런 것도 많이 얘기를 해요. 우리냐는 그 술사들이 왜 걸록에 갖고 있는 이거는 그 왕보다도 더 심하다고 하면서 이 기록 전독이라는 어떠한 그 나름대로의 그 힘이 일반하고 좀 틀린가 봐요. 간요지동도 갖고 있으면서 그래서 부부가 조금 생리사별로 들어가니까 좀 조심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분이 좀 언짢을 수도 있지만 공부 차원이니까 내를 개선을 시키도록 해요. 개선을. 나는 간여지둥이랄지라도 걸룩을 갖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구나. 그랬을 때 좀 죽이고 특히 저축 말년에 고생을 하려면은 저축을 하라네요. 저축. 그러니까 저축해서 노후 대책 좀 하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왕서부터 제왕서부터 하고 10인살 들어갈게요.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끝내서 우리 운해 회장님. 그럼 선생님. 예.